진사년이라면 2025년과 2060년에 해당된다. 통일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나면 2025년 음력 9월에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타너스님도 2025년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다. 월악산 영봉위에 다니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쯤 후에는 여자 임금이 나타난다. 여자 임금이 나오고 4년 있다가 1983년 중준에 대통령한테고 오락산에 뜨는 물에 그리고 당선되었지만 이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 기법인 3차년으로 해석하면 12년 후가 되어 통일의 연보는 2025년이 된다. 경험록에는 남북 통일의 시기를 예언한 대목이 있다.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되는 해는 언제인가? 여기서 용사는 진사년을 뜻하며 적군은 병수로를 병수로이 들어있는 진사년이라면 2025년과 2060년에 해당된다. 통일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난다면 2025년 음력 9월에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타너스님도 2025년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다. 월악산 영봉위에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쯤 후에는 여자 임금이 나타난다. 여자 임금이 나오고 3, 4년 있다가 통일이 된다. 1983년 충주댐이 완성되면서 월악산에 뜬 달이 물에 비치게 되었고 정확히 30년 뒤인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지만 이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자표 기법인 3, 4년으로 해석하면 12년 후가 되어 통일의 연도는 2025년이 된다. 경험유록에는 남북 통일의 시기를 예언한 대목이 있다.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되는 해는 언제인가? 용사년 적구의 깊은 달이다. 여기서 용사는 진사년을 뜻하며 적구는 병수로를 뜻하는데 병수롤이 들어있는 진사년이라면 2025년과 2060년에 해당된다. 통일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난다면 2025년 음력 9월에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타너스님도 2025년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다. 월악산 영봉위에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30년쯤 후에는 여자 임금이 나타난다. 여자 임금이 나오고 3, 4년 있다가 통일이 된다. 1983년 충주댐이 완성되면서 월악산에 뜬 달이 물에 비치게 되었고 정확히 30년 뒤인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지만 이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자표 기법인 3, 4년으로 해석하면 12년 후가 되어 통일의 연도는 2025년이 된다. 경험유록에는 남북 통일의 시기를 예언한 대목이 있다.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되는 해는 언제인가? 용사년 적구의 깊은 달이다. 여기서 용사는 진사년을 뜻하며 적구는 병수로를 뜻하는데 병수롤이 들어있는 진사년이라면 2025년과 2060년에 해당된다. 통일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난다면 2025년 음력 9월에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타너스님도 2025년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다. 월악산 영봉위에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쯤 후에는 여자 임금이 나타난다. 여자 임금이 나오고 네, 안녕하세요. 1983년 충주댐이 완성되면서 월악산에 뜬 달이 물에 비치게 되었고 정확히 30년 뒤인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지만 이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자표 기법인 3, 4년으로 해석하면 12년 후가 되어 통일의 연도는 2025년이 된다. 경험유록에는 남북 통일의 시기를 예언한 대목이 있다.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되는 해는 언제인가? 용사년 적구의 깊은 달이다. 여기서 용사는 진사년을 뜻하며 적구는 병수로를 뜻하는데 병수롤이 들어있는 진사년이라면 2025년과 2060년에 해당된다. 통일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난다면 2025년 음력 9월에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타너스님도 2025년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다. 월악산 영봉위에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쯤 후에 여자 임금이 나오고 3, 4년 있다가 통일이 된다. 1983년 충주댐이 완성되면서
아니요. 디스님. 예. 좌회전이요. 예, 알겠습니다. 요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전 세대를 완전히 뒤엎은 새로운 주인 탄생. 자연투명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보자면은 첫 번째 여론 조작, 언론 매수, 싱크탱크 지원, 기술 탈취, 첩보 활동, 정당 매수, 지역 투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론 조작은 뭐냐? 댓글 알바죠. AI를 동원한 댓글 조작이죠. 여론 조작입니다. 두 번째 언론 매수, JTBC에 텐센트가 1,000억 투자했죠. 그 다음에 중국이 직접 운영하는 가짜 한국어로 된 언론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싱크탱크 지원, 제일 대표적인 게 여시제죠. 그 다음에 기술 탈취 뭐죠? 삼성, SK 기술 탈취해 갑니다. 헐값에 매수해 갑니다. 방산기술 캐내기 위해서 중국 해킹합니다. 첩보활동 뭐죠? 드론 촬영합니다. 대통령이 탄 항공모함 드론 촬영합니다. 국정원 드론 촬영합니다. 중국인들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보사 요원 명단이 중국에 의해서 넘어갑니다. 공저학원을 운영합니다. 대학 내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활동합니다. 비밀 경찰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인들 시위 참여. 정당 매수로 정당 매수. 민주당 거의 그 중국 이중대죠, 그죠? 가처법 개정 반대, 사드 반대. 그 다음에 지역 투자는 뭐죠? 전라도, 특히 전라도에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지사 최문순 차이나타운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죠.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역 투자, 정당 매수, 첩보 활동, 기술 탈취, 싱크탱크 지원, 언론 매수, 여론 조작.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전방위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중국이 이때까지 이런 활동들을 다 해온 겁니다. 이건 확인된 겁니다. 확인된 거. 확인 안 된 것까지 딱 까발리면은 이거는 완전히 차이나 게이트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도 저는 가장 의심이 가는 것이 정당 매수, 정치인 매수입니다. 근데 호주나 캐나다나 유럽이나 이런 것들은요, 실명이 공개되면서 누가 중국한테 돈을 받았다, 그게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일본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요, 희한하게 실명이 잘 안 나옵니다. 없어서 그런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받아 먹었기 때문에 짬짬이로 저는 이름이 안 나온다고 봐요. 지금 국회만 해도 바글바글 할 것이고, 민주당은 거의 정당 이 통째로 그냥 매수가 됐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생각에는 나라가 이래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그 스파이 문제를 꺼낸 거 아닙니까? 대통령 선포 다음에. 이런 지도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지도자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저보다 싸우는 천만하지.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는 그림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뭘 호소할 거냐면, 국민 여러분, 나라가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중국한테 잠식당했는데 이거는 국민 여러분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살펴보죠. 이 보고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 하이브리드전이라는 거는 대통령뿐만 아니고 안보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적해 온 개념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제기구나 싱크탱크도 샤프 파워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샤프 파워가 뭐냐면은 물리력을 동원하진 않지만
예술, 과학, 기술 영역을 통해서 중국이 비밀스러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념을 샤프 파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샤프 파워가 우리나라에는 하드 파워와 샤프 파워 모두 다 중국의 이런 영향력이 우리나라에 다 파고들어가지고 집어삼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뜯어내서 싸우려면 전 국민이 각성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첫 번째 여론 조작과 언론 매수입니다. 제가 오늘 다루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을 알아봐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카테고리에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쭉 그냥 광범위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여론 조작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보죠. 한때 난리난 게 뭐예요? 우리나라는 중국이 축구 이제 하는데 대표팀끼리 붙는데 다음 응원 클릭 현황 보면은 갑자기 중국 응원한다 퍼센테이지가 56%까지 더 올라가. 경기 막판에는 중국 응원이 91%죠. 다음 네이버는 이게 안 되는데 다음에서는요 실시간 축구 경기를 보는데 갑자기 중국 응원이 91%가 확 올라가. 이것 때문에 한때 난리가 났었죠. 이거 뭐냐고 이거. 그 말로만 듣던 중국인 댓글 알바가 쳐들어온 거 아니냐고 이거.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진상이 안 밝혀졌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이게 정상이지. 우리나라 반중 정서 엄청 심합니다 그죠? 근데 중국이랑 대한민국 축구하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민족주의가 정서가 심하기 때문에 100% 대한민국이 나와야 되지.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정상 한국 93%난 이것도 좀 이상하다 보는데. 근데 다음은 중국이 91%야. 이거는 좌표 찍고 온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장난질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은 다음 카카오 응원 클릭 보니까 당시에 이 중국 응원 91% 사태를 좀 분석을 해보니 정부에서 네덜란드를 우회한 이 IP가 1,539만 건이었다. 전체 4,130만 건 중에 일본의 15%. 여러분 네덜란드와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한국이랑 중국이랑 축구하는 게 관심 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광클릭하고 앉았을까? 이거는 우회해서 클릭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난리가 났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 사례들이 많다고. 우리나라는 북한이 축구하는데 네이버에서는 한국 응원이 70%. 근데 다음에서는 북한이 75%. 우리나라 이 사이버 국가는요 이미 다 모임이 됐습니다. 모임이 됐고 이런 걸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옥스퍼드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사이버군은 SNS 통한 여론 조작에 개입을 하고 있다. 선거 기간 중에 특히 활동하게 빈번하게 활동이 빈번해집니다. 그래서 북한은 전 세계 사이버군 영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국가로 약 200명 경우의 상설 부대가 있다. 그다음에 해커 부대까지 하면 어마무시하게 많죠. 이런 자들이 자동 전파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사용자가 개입하거나 해킹한 계정을 통해 활동하고 있다. 이거는 2019년 기사이기 때문에 자동 보옷을 이용하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아마 자동 보옷을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쨌든 북한은 해킹에도 등하고 그 다음에 AI에서 여론을 할 가능성이 높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어느 정도로 진흥만 돼 있어요. 보수 안에 비윤계와 치윤계를 갈라치는 싸움을 시켜라. 그런 지능적인 여론조를 할 정도로 북한은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향이 있는 자들이 이후 사이버 공간 납득에 활기를 친다는 거죠. 북한과 중국의 이 하이브리드 전쟁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또 하나 사례가 뭐죠? 작년 초에 챗 GPT 활용을 한 댓글 AI 프로그램 시연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러한 기사에 비판적인 댓글을 달아줘라고 AI한테 명령을 하면 이 정도로 한국인처럼 그냥 댓글을 답니다. 정치 개혁 공약이라면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가능성을 먼저 보여줘야죠. 사람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은 지금 AI로 지금 AI 기술 올랐죠. 중국이 물론 싸구려지만. 근데 얘네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나라 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런 댓글들을 막 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만드는 거 뭐 일도 아니다 이런 어떤 개발자의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23년에서 24년까지 규정 위반으로 삭제된 댓글 개수를 이렇게 공개했는데 특히 정치 분야에서 삭제된 댓글이 많다는 게 뭘까요? 그만큼 공작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AI로 보이거나 아니면 간첩으로 보이거나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데 이만큼 퍼센테이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를 할 때나 네이버 댓글을 볼 때에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국인이나 북한 간첩이라는 거를 인식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영상 링크를 우리한테 보내는 것도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는 것도 역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이메일 한번 들어가면은 김성원 이를 가짜 뉴스에 중독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짜 뉴스 엄청 보내요 저한테. 저 그런 거 딱 봐봐 안 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은 중국은 미국의 유권자들을 타겟팅을 하고 타이완을 타겟팅을 해서 AI를 이용한 디스인포메이션 가짜 정보를 뿌린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작년 기사거든요. 미국 유권자들과 대만 사람들한테 일부러 가짜 정보를 흘리는 거예요. AI를 이용해가지고 중국이. 그리고 가짜 댓글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하이브리드 전쟁 안에는 중국과 북한 그리고 이들이 이용하는 AI 여론 조작, 댓글 조작, 가짜 정보 흘리기까지 포함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타임지에도 나온 거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흘린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은 뭐 미국의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댓글들 말이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연구팀한테 적발된 게 뭐냐면은 네이버에 보니까 이상한 친중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이 빙산의 일각이죠. 이 가천대학교 연구 결과인데 경복궁은 중화문명의 한 자산이다. 참 땡땡이 댓글이에요 네이버에. 자 그 다음에 반중 종자들은 전부 7일 빼고다. 이거 한국말 요래하는 거 보면은 야 이거 한국인 같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중국 댓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비슷한 댓글이 몇 개냐면은 12,000개가 있다는 거예요. 제주인들은 이제 서울말 쓰고 개화돼서 나아졌는데 야 이거 소름 끼치는 거예요. 중국화 돼가고 지금 제주도가. 그러니까 이 사람 중국인 입장에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주도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데 경상도 전라도는 아직 이상한 말 쓰고 미개하다. 왜 중국인? 나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가 최고에 부르다 항상. 12,000개를 달았다 이런 댓글들은. 근데 이게 네티즌들이 잡아낸 게 아니고 대학 연구팀이 잡아낸 거예요 이거를. 빙산의 일각이죠. 그럼 이런 가천대가 잡아낸 댓글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한국 여자들은 돼지처럼 땡땡 남녀 갈라치기 댓글. 여러분 지금 한국 정치 상황을 주도하는 거는 한국 국민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끼리 싸우게 만들고 우파끼리 싸우게 만들고 좌빨들을 하나로 단합시켜줘. 남녀끼리 싸우고 세대 간에 갈라치기 하고. 얘네들은 이 전략을 알아요. 그래서 계정 50개를 포착했다고 하는데 이 한 개가 만 몇 개씩 쓰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죠? 이 특징이 뭐냐면 맞춤법 오류, 댓글에 중국어 혼용, 중국 병음. 그래서 이 사람들 여러분들 특히 제 채널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반중을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이 망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영상 올린 거 있잖아요. 특히 거기 그 댓글 조작단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말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나도 보수인데 이렇게 시작해요. 나도 보수인데 실망했어. 글씨 구독자인데 실망했어. 근데 들어가 보면은 맞춤법이 다 이상해 있는 사람들. 그런 거 보이면 여러분들 실시간 스크린샷 다 찍어 놓으시고 나중에 증거들로 다 저장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 관계도 이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계정들끼리는 서로 이어져 있다라는 거죠. 서로 팔로우를 하거나. 그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가톨릭 관동대와 국립창원대에서 합동 연구한 건데 이거는 작년에 발표된 거죠.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을 일부러 이렇게 까내리는 이런 댓글들이 달립니다. 한국인 척하면서 현대차는 안 되지. 중국 전기차가 최고. 세계는 중국인을 이기지 못한다. 현실이 증명한다. 알리 서비스 품질 좋다. 중국의 열등감 그만 느껴라. 한국인으로서 창피하다. 맞죠? 자기들이 한국인 보수라고 한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중국인들이라는 걸 알아냈고 한국인 작성 댓글 수는 평균 최대 370개인데 네이버 기사 70건 분석을 해보니까 중국인으로 의심되는 의심 댓글 수는 최대 13개다. 그러니까 이 정도 비율로 항상 중국인 의심 댓글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국인 댓글 수가 있는 반면에. 그래서 지금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이런 사람들은 서로 다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팔로우하고 서로 다 이어졌다는 게 댓글이.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수사 방향성은 지금 대통령을 수사해서 될 게 아니고
민주당과 국힘 내의 친중분자들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이런 중국인들을 다 잡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방첩 역량과 사이버 보안 역량이 총 수사 역량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대통령 수사할 게 아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방장관 공석이고 대통령 공석이고 총리 공석이고 경찰청장 공석이고 이게 지금 나라가 지금 중국한테 통째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 이 상황이 더 심해지지. 대학교 3개가 작정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잡힌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모든 사이버 수사 역량과 연구 역량이 이쪽으로 달려들면은 이제 어떤 게이트가 열릴까요? 야, 우리나라 알고 보니까 중국이 그냥 우리나라를 매트릭스로 그냥 잡아먹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걸 위해서 개혁을 한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감옥에서도 우마오당, 그러니까 댓글 알바단을 교육하는 이게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우마오당 양성교육. 이건 에포크 타임스가 공개한 거고.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댓글 알바단을. 중국의 한 공기업이 개최한 우마오당 설명회. 사이버 선전요원 양성반. 북한 같은 경우에도 사이버 심리전 요원들이 있다. 근데 나만 표현이 서툴다. 이런 사람들이 맞춤법 틀려가면서 막 쓰는 거예요. 또는 구글 번역기 돌아가면서 쓰겠지. 그 다음에 요즘엔 AI가 발전되고 있으니까 AI를 활용해가지고 한국의 여론을 조작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론 공장 및 매수입니다. 이 보시면은 미국